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기죠.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그야말로 운명의 마지막 라운드. 멜버른 시티와 강원 FC의 대결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평범한 축구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팀이 처한 상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걸 아는 게 이 경기를 제대로 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먼저 두 팀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다른지부터 시작해서요.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은 뭔지, 전술은 어떤지 한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기는 여기서 갈리겠구나 하는 포인트를 짚어보고 마지막엔 데이터를 싹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두 팀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절박함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보시면 딱 아시겠죠? 한쪽은 여유가 넘치고 다른 한쪽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 지금 승점 13점으로 4위, 이미 16강 티켓은 따놓은 상황이에요. 이 경기는 순위 좀 더 올려보자, 딱 그 정도죠. 근데 강원은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직전에 JDT가 이기는 바람에 승점 8점으로 8위, 지금 간당간당해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겨야 합니다. 비기거나 지면 그냥 바로 짐 싸서 집에 가야 하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여유 있는 쪽이죠. 홈팀 멜버른 시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멜버른 시티의 가장 큰 무기, 그게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시즌 한창이라는 겁니다. 선수들 체력이나 경기 감각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K리그 우승팀인 울산을 원정에서 2대1로 잡은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막스 카푸토나 마커스 유니스 같은 어린 선수들이 골을 넣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전 아니어도 나올 선수들이 넘쳐난다는, 스쿼드가 엄청나게 두텁다는 뜻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아주 까다롭죠. 감독이 그 유명한 시티 풋볼 그룹 스타일, 그러니까 4-3-3으로 공을 계속 돌리는 축구를 하거든요.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하고 양쪽 풀백인 베이치랑 애킨슨이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서 측면을 그냥 박살 내버려요. 강원처럼 빽빽하게 두 줄 수비 세우는 팀한테는 이게 정말 최악의 상성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좀 볼까요?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가 1.21. 공격력이 폭발적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수비입니다. 기대 실점, 즉 이 정도는 골 먹힐만 했다 싶은 수치보다 실제로는 골을 훨씬 덜 먹혔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수비수들이 끝까지 집중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확실한 증거죠.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테이션. 주말에 중요한 더비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공격수인 매툴레키는 부상이라 못 나오고 베테랑 풀백 아지즈 베이츠도 아마 쉴 겁니다. 그럼 약해지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자리에 막스 카푸토, 마커스 유니스, 제인 슈라이버 같은 젊고 쌩쌩한 선수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 선수들 에너지 장난 아닙니다. 지쳐있는 강원 수비진 입장에선 오히려 이 젊은 선수들의 압박이 더 끔찍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정반대의 상황,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강원FC 얘기를 해보죠. 강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실전 감각입니다. K리그가 아직 개막을 안 했잖아요. 선수들이 지금 프리시즌 상태란 말이죠. 12월부터 지금까지 공식 경기는 딱 한 번, 2월 11일에 상하이 하이강이랑 0-0으로 비긴 게 전부예요. 그때도 보면 공격이 너무 무뎠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강원도 강점은 있습니다. 바로 정경호 감독이 만든 짠물 수비죠. 4-4-2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딱 세우는데 이게 정말 뚫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에 무실점 경기가 리그에서 제일 많았던 게 무려 15번이에요. 괜히 나온 기록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수비에 집중하다 보니 공격수들이 앞에서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공격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윙어인 모재현 선수나 최전방의 김건희 선수한테 거의 다 맡기는 식인데 상하이전 기대 득점이 0.6밖에 안 됐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공을 못 잡으니까 공격 기회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공격의 거의 모든 것, 한 80% 정도는 모지현 선수가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대원 선수가 군대에서 돌아왔는데 킥이 워낙 좋아서 세트피스 상황에선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도 얼마나 뛸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원의 핵심인 김동현 선수가 부상이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네요. 이러면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경기의 승부처는 대체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체력과 공간 싸움입니다. 특히 측면 공간이요. 저는 이걸 마하의 70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강원의 짠물 수비. 분명히 초반에는 잘 통할 겁니다. 한 65분, 70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낼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아직 시즌 시작도 안 한 선수들 다리가 그때부터 천근만근 무거워질 겁니다.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는 속도가 뚝 떨어지겠죠. 바로 그 타이밍에 멜버른은 생생한 교체 선수를 넣어서 그 벌어진 틈을 파고들 겁니다. 여기서 강원이 골라와야 되는데 하고 조급해서 라인을 올린다? 그 순간 경기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술적인 자살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숫자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최근 5경기 기록을 보면 차이가 꽤 크죠. 멜버른이 골은 2배 넣었고 실점은 반밖에 안 했어요. 찬스 만드는 거나 공 가지고 있는 시간도 훨씬 많고요. 거의 모든 면에서 멜버른이 앞서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불리한 점들도 있어요. 이 경기 심판이 압둘라 자말리라는 사람인데 카드를 꽤 잘 줍니다. 경기당 평균 3.33장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교묘하게 끊는 파울 이런 거 잘 잡아요. 그럼 후반전에 다리 느려진 강원 수비수들이 실수라도 한번 하면 바로 페널티킥이나 퇴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호주까지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갔고 날씨도 완전 다르잖아요. 선수들 필요가 정말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 3가지 정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가장 확률 높은 건 55% 정도로 멜버른이 여유 있게 이기는 그림. 경기 주도하다가 역습으로 2-3골 넣는 거죠. 두 번째는 한 30% 확률로 멜버른이 고전하다가 막판에 한 골 겨우 넣어서 1-0으로 이기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 15%의 희박한 확률이지만 강원이 어떻게든 초반에 한 골 넣고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예측은 뭘까요? 결국 결론은 이 3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회복 불가능한 체력 격차. 둘째, 너무나도 힘든 원정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이 이기기 위해 공격하는 순간 열리게 될 전술적 딜레마. 이 3가지가 승부를 결정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한 곳입니다. 바로 홈팀, 멜버른 시티의 승리죠. 가장 유력한 스코어는 2-0이나 1-0, 멜버른의 승리로 보고요. 데이터상으로는 골이 많이 터질 경기는 아니라서 2.5골 이하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축구에서 시즌도 시작 안 한 팀이 이렇게 멀리 원정 와서 시즌이 한창인 팀을 이긴다는 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강원은 무승부도 의미가 없으니까 승부는 확실히 갈릴 겁니다.